여러분 또 한 주 잘 보내셨지요? 이제 아마 본격적인 또 여름에 이제 들어서는 것 같습니다. 올 봄에는 아마 어, 참 비도 많이 오고 이렇게 쌀쌀한 날씨가 아니었나 생각을 됩니다. 그리고 벚꽃도 뭐 너무 빨리 이렇게 2, 3일밖에 우리에게 또 기쁨을 주지 않았다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하여튼 간에 이 계절의 변화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본격적인 또 이제 여름이 아마 이제 우리를 또 한편으로는 또 즐겁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또 더위로 우리를 얼마나 괴롭힐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변화의 계절 속에서 여러분들 건강 관리 잘 하시고 또 여러분들의 주어진 또 부대 내에서도 여러 가지 역할들을 잘 수행하시기를 또 제가 늘 하여튼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에서 제 9장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이제 개발의 어떤 실제의 과정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의 실제뿐만 아니라 이제 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또 여러 가지 훈련 계획을 수립할 때 아마 참조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우리가 이제 할 건데, 자,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이 벽을 넘어서라는 이제 두 가지 청소년 프로그램의 개발을 어떻게 이제 이뤄가느냐, 이것을 한번 여러분들과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 이번에 이제 요즘에는 학교 폭력 또 학교의 어떤 그런 마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사항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우리가 이제 뭐 다 매스컴에도 나왔지만 그런 어떤 검사의 아들이 학교 폭력, 고등학교 시절 학교 폭력이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좋은 학교로 갔다. 그래서 이제 교육부도 학교 폭력에 대해서는 이제 대학 입시까지도 반영을 하겠다 그래서 지금 대학에 이제 반영한 그 대학의 새로운 입시 제도를 이제 발표한 대학에 보니까 이제 학교 폭력이 또 그 대학에서 여러 가지 어떤 평가 기준이 이제 또 들어간 대학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학교 폭력에서는 정말 근절되고 또 예방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늘 이 학교 폭력에 있어서는 우리가 늘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정이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또 학교, 그 다음에 어떤 지역사회 이런 것을 늘 말씀을 드리는데 하여튼간에 제일 이런 사항도 있지만 하여튼 가정에서 모든 것들이 가정폭력의 또 예방의 측면에서도 보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가정이다. 가정이 바로 세우지 않고는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뭐 학교에서나 지역사회에도 그 역할들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가정에서 가정교육이 제대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가정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된 내가 먼저 솔직히 우리의 자녀들이 또 어,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피해자가 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간에 그런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기 위해서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과 많은 대화 속에서 또 운동과 여러 가지 활동 사항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우리가 피치 못하게 일어났다 하라 그러면 이제 예방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진행돼 나가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를 우리가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자, 프로그램의 개발 요청자의 요구가 이제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은 공공중학교 교사와 이제 학부모들의 요청이 있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을 처벌하거나 그다음에 방치하기보다는 이런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올바른 인성 교육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프로그램을 이제 요청이 있고 그다음에 그 필요성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은 이 중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이 가해자와 피해자 또는 어떤 방관자로서 이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실적으로 보면 자기도 모르게 가해자가 될 수 있고 또 피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방관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뭐또 어떤 면에서는 방관자도 또 나쁜 어떤 그런 측면이 있겠지만 그러한 이러한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 이제 실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공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되냐면
이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런 노력보다는 어떻게 돼요? 처벌을 통해서 이 폭력을 줄여나가려고 하거나 방치하는 경향을 여기에서는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중학교의 교사와 학부모는 어떻게 돼요? 성적 위주의 어떤 학교 분위기에서 인성교육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공감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이 이 행복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우선적으로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교 구성원이 함께 해결해야 한다라는 이런 어떤 그런 해결책을 생각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실에서 친구가 친구를 괴롭히고 그 다음에 괴롭힘을 방관하는 이런 분위기는 모든 학생들에게 어떻게 돼요? 인성교육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인성교육의 이 효과도 높아질 것이라 라는 이제 어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보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성적 규제 그 학교 어떤 분위기에 있어서 이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렸을 때 보니까 자란 그 학생들 중에서 보면 많이 어떤 그런 학교에서도 선생님에게 피해를 당했던 그런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 왜냐하면 성적 위주의 어떤 그런 학교 분위기에다 보니까 공부만 잘하면 모든 것들을 다 어떻게 돼요? 이해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적을 잘하고 1등하는 학생들이 뭐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서 흡연을 뭐 하고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흡연을 하게 되면 흡연하지 말지 뭐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공부도 못하는 학생들이 흡연을 하면 공부도 못하는 사람에서 흡연한다고 뭐 엄청나게 이런 어떤 그 선생님한테 꾸지람을 당했든지 뭐 이런 어떤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제 보면 이제 고등학교나 중고등학교 때는 뭘 했나요? 다 보면 월요일 날을 보면 이제 어떤 그런 그 조회를 했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그러면 선생님들은 뭘 하나요? 학생들 예를 들어서 가방 조사를 다 하잖아요. 근데 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의 여기 들어서 뭐 담배가 있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나이트가 넣어놨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은 뭐 그냥 넘어가는 게 있고 어떤 놈이 이게 여기다가 넣어놨는지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학교 폭력의 문제를 어떤 면에서 보면 구성원들이 해결하라고 하는 노력 이런 것들이 상당히 어떻게 돼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목적입니다. 목적. 그래서 학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런 어떤 학교 폭력, 즉 학교 폭력과 처벌 위주로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원인을 찾아내서 인성교육의 계기로 만들고자 하는 이러한 어떤 노력은 매우 부족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 위주의 대책은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모든 걸 처벌 위주로 한다 그러면. 그래서 이런 학교 폭력 문제를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학생들이 문제 해결력을 향상하고 그다음에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데 궁극적인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런 어떤 그런 함께 이런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학생들이 함께 해결해 나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문제를 향상시키고 행복한 만드는 목적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간에 학교의 어떤 그런 폭력 문제는 처벌 위주의 이런 대책만으로 가지고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래서 학생 스스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함께 참여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루어가는 궁극적인 여기는 목적이 있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기대 효과 및 장애 요인입니다. 그래서 기대 효과는 어떤 것이냐면 자,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생들이 학교 폭력의 원인을 어떤 면에서는 찾아내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 가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처벌 위주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주체가 돼서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고 그 다음에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학교 폭력에 대한 학생들의 어떤 접근, 이 태도, 이 변화와 인성교육 효과를 어떤 면에서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런 학교 폭력에 대한 이런 어떤 근본적인 해결은 폭력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인성교육의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어떤 변화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이제 장애 요인이 또 있는데, 장애 요인은 무엇이냐면, 자, 학생들을 둘러싼 이 경쟁 위주의 입시, 이 경쟁 위주의 입시가 그다음에 주변 환경 문제, 이것들이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의 근본적인 원인 중에는 학생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런 어떤 주변 환경의 문제도 있다. 그리고 예상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러한 환경의 문제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고, 그다음에 학교 폭력을 해결해 갈 것인가, 이런 어떤 충분한 여러 가지 어떤 고려 요인, 즉 장애 요인을 극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우리나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쟁 위주, 입시 위주, 이거를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달란트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각자에게 주신 어떤 달란트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A라는 학생은 이거를 잘하고, 뭐 A 공부를 잘하고, B라는 학생은 예를 들어서 다른 어떤 그런 달리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잘하고, 운동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축구를 잘한다든지, C라는 학생들은 뭐 어떤 면에서 과학적인 이런 측면에 있다.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는 것이 돼야 되는데, 모든 것들이 그냥 공부 위주로만, 입시 위주로만, 경쟁 위주의 이런 어떤 학생들을 내몰다 보니까 이런 어떤 문제가 또 발생된다. 그래서 이러한 또 하나는 또 장애인이 뭐냐면, 자, 학생들의 어떤 무관심, 비협조, 그리고 다양한 의견 및 태도,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자, 학생들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낼 수 있는 이 방법, 이 방법이 뭔지, 문제 원인은 뭔지, 그 다음에 해결책을 합의해 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라고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처벌 위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학생들이 이런 어떤 그런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을 합의해가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인성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이러한 어떤 방법들, 이러한 어떤 요인들을 찾아내서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자, 환경 및 학습자 분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우리 공공중학교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이 공공중학교의 어떤 위치 환경, 그다음에 운영 방침, 보호자 직업,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자, 공공중학교는 위치는 어디냐면 서울특별시 공공구 공공등에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어떤 그런 지역 특성상 보호자의 직업은 뭐냐면 상업이 가장 많고, 그다음에 전문직과 회사원 등은 소수다.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파악해 보면 조금 어느 정도 이제 어떤 그런 그 위치, 어떤 그런 학습자 분석을 할 수 있겠죠. 자, 학력 수준은 어떻게 돼요? 평균적으로 고졸 이상, 그리고 보호자의 학생들과의 어떤 대화 시간은 상업이 많은 관계로 낮은 편에 속하고 있고, 아버지보다는 그다음에 어머니와 대화하는 경우가 많고, 교육률은 높은 편이다. 라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기본적인 어떤 이제 환경적인 요소를 이제 분석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어떤 그런 운영 방침을 보면, 자, 학사 운영은 비교적 어떻게 돼요? 자연스러운 편이고 체험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학생들은 어떤 자신의 관심에 따라서 이런 체험 활동을 선택하기도 하고, 학년별, 학급별로 체험 활동이 이루어지기도 한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학습 어떤 이제 운영 방침은.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보호자는 아까 직업 등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나갔죠. 상업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뭐 학력 수준은 이제 어떤 고졸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은 체험 활동이 많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학교 폭력이 심하게 많은 경우에는 아니지만,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돼요? 경미하게나마 학교 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이런 이제 실정이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학습자의 어떤 그런 요구 분석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학습자 집단 분석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자 집단 분석은 어떻게 되냐면, 자, 개인적 특성으로서 여기에는 뭐 연령과 성별이 있고, 그 다음에 개인 간 유사점은, 자, 여기에서는 행동 양식, 뭐 교우 관계, 성적, 가족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개인 간 차이점은 뭐 취미라든지 특히 남녀, 신체 발달, 성격 차이, 이런 것들이 이제 차이점이 이루어져야 되고, 자, 비공식 집단에서는 뭐 또래 집단, 동아리, 학원 집단,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요걸 한번 분석해서 한번 살펴보면 어떤 것이 있느냐면, 자, 학습자 집단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 아까 이제 연령, 성별이었죠. 개인적 특성으로서 연령은 우리 이제 중학교 1학년 3학년이니까 14에서 16세, 성별은 남녀공학이다. 자,
개인 간 유사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사춘기라서 성적이나 교우 관계, 가족 관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보니까 표현이 거칠고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높은 편이다. 그리고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웹툰이라든지 그다음 게임, SNS 활동이 많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스트레스를 어떤 뭘로 풀어? 이런 것들을 이제 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연예인에 대한 어떤 관심이 높은 편이고 가요나 팝송 등을 선호하고 있다. 왜? 이런 것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제 연예인들의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감수성이 예민하다는 거죠. 그리고 외모에 관심이 높은 편이다. 그래서 감인 반응이 많고 욕설과 은어 등을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학생들이 사춘기라고 하다 보니까 교우관계, 가족관계가 이런 것들이 매우 스트레스다 보다 보니까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한편 많은 것들. 이런 현상들이 좀 이루어져 가고 있다. 개인 간의 유사점 이런 것들이 있고, 자, 그러면 자, 개인 간의 차이는 어떤 점에 차이가 있느냐라고 보면 자, 남녀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체 발달, 남녀의 차이가 있고 분명 신체 발달의 차이가 있고 거기에 따라서 성격의 차이도 있고 또 학업에 대한 관심도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가정 환경의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연예인, 스포츠 스타에 대한 어떤 선호도라는 이런 어떤 그런 또 차이도 있고 교우 관계 차이도 있고 웹툰이나 게임, SNS 활동 정도도 다양하게 이런 것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비공식 집단은 또래 집단과 동아리, 그다음에 학원 집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비공식적으로 학교 외에 이런 어떤 집단을 형성해 가는 것으로 학습자 이제 분석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그런 이러한 분석이 끝나면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구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제 설문지 분석. 그 설문지 분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제일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학습자에 대한 어떤 환경 분석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그 학습자의 어떤 분석, 집단 분석이 이제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요구 분석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구 분석은 여기에서는 이제 학교 폭력과 발생 현황, 그 다음에 뭐 금품 피해 여부, 그 다음에 집단 괴롭힘 피해 여부, 이런 어떤 이제 큰 타이틀을 보면 이제 설문지 요거를 가지고 이제 설문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설문지는 첫 번째는 어떤 것이 만들어지냐면, 자, 학교 폭력이 뭐 작년에 비해서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여기에서는 1번서부터 5번까지 이제 뭐 매우 뭐 첫 번째는 매우 늘었다. 두 번째는 어쩌면 조금 늘었다. 그다음에 비슷하다. 그다음에 조금 줄었다. 이게 이제 줄었다. 그다음에 매우 줄었다. 매우가 높게 여기 매우가 여기에서는 늘었고 조금 여기는 늘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는 조금 줄었고 매우 늘었다. 요거에 이제 대한 이제 요 5개 가지의 어떤 발생 현황을 통해서 설문지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 이제 두 번째는 실제로 학교 폭력을 당한 일이 있느냐, 뭐 있다 없다, 뭐 여기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학교 폭력을 행한 사람은 누구냐? 응? 동급생이냐, 선배냐, 다른 학교 학생이냐, 기타 성인이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떤 써주는 거죠. 그리고 폭행을 행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어떻게 돼요? 구체적으로 쓰는 거죠. 뭐 몇 학년 누구누구 뭐 이름을 쓰는 거죠. 그리고 자, 폭력을 당한 장소는 어디냐? 그래서 뭐 교회라든지 뭐 놀이터나 공원, 학원 또는 학원 주변, 뭐 오락실이나 뭐 PC방, 뭐 집, 뭐 기타 이런 것들을 이제 계속해서 설문지에 이제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학교 이제 여기 폭력 발생 현황이고 이제 금품 피해 여부입니다. 그래서 금품 피해 여부는 자,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일이 있느냐? 있다 없다. 응? 없다 표시하나 이제 없다로 하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고 있다 하면 이제 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사람은 누구냐? 뭐 같은 동급생이 될 수도 있고 선배가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다른 학교 학생이 될 수도 있고 뭐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뭐 알고 있다 그러면 자, 돈이나 물건을 뺏긴 사람을 알고 있다면 이름을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몇 학년 누구누구 이름 뭐 이렇게 써주는 거죠. 그리고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장소는 어디냐? 뭐 교내라든지 놀이터, 공원, 학원 또 학원 주변, 뭐 오락실이나 PC방, 집, 뭐 기타 이런 사항들을 쓰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집단 괴롭힘에 대한 피해 여부입니다. 자, 지속적으로 집단 괴롭힘을 당한 일이 있느냐 없느냐, 있다 없다 이렇게 쓰는 거고, 그러면 집단으로 괴롭힌 사람은 누구냐? 응? 같은 학교 뭐 동급생이라든지 같은 학교 선배라든지 뭐 다른 학교 학생이라든지 기타 성인, 그리고 괴롭힌 사람의 이름을 알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돼요? 써주는 것 이런 걸 맞는 거죠. 그리고 자, 학교 내에서 폭행이나 협박 또는 돈을 빼앗는 조직이 있습니까? 있다 없다. 있다면
폭력 조직의 이름을 이제 써주는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요구 분석에서 설문지에서 모든 것들이 요게 이제 이루어져 갑니다. 그러면 요게 끝나면 이제 어떤 게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이제 프로그램을 선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선정은 일정은 자 매주 어떤 면에서 보면 뭐 언제서부터 이게 진행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2023년 뭐 8월 달서부터 시작해서 뭐 예를 들어서 23년 뭐 9월 20일까지 예를 들어서 뭐 8월 20일서부터 해가지고 한 12월까지죠. 8, 9, 10, 11, 12. 뭐 12월까지 하면 뭐 4개월 정도. 뭐 시간은 언제나 하냐? 자, 시간은 뭐 매주 뭐 예를 들어서 뭐 금요일이면 금요일, 목요일이면 목요일. 뭐 90분씩 예를 들어서 뭐 6, 7시 교시 한다. 왜냐하면 학생들은 우리가 끝나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야 되니까 학기 중에는 사실은 그 수업이 있기 때문에 어렵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서는 이루어져 가는 거죠. 이제 일정에서는 뭐 매주 금요일 90분씩 해서 뭐 4개월간 진행한다. 학습 주제는 서로에 대한 어떤 이해다. 그다음에 학습 목표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 목표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자신이 친구들과 다름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이러한 어떤 이제 프로그램이 선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면 구체적으로 한번 그 프로그램 주제와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의 주제 및 내용은 뭐냐 하면 너와 나입니다. 너와 나.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너와 나에서 자 너와 나의 다른 점을 이해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친구의 입장, 감정, 표현 이런 것들을 함께 공유하고 그다음 집단 사고의 영향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심리와 복종, 그다음에 부정적인 영향, 인정의 욕구 찾기 이런 것들을 이제 같이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내는 거죠. 그다음에 주변 환경을 이해하는 입시와 학교, 게임, 지역사회, 가정 등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이렇게 끝나면 여기서는 청소년 담당자, 상담자 2명과 자원봉사 3명을 통해서 이제 이것이 이루어간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학교폭력 원인 탐색입니다. 학교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탐색하는 거죠. 여기서는 청소년 상담사 2명을 통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 폭력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관찰하고 또 면담하고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청소년 그 어떤 면에서는 그 상담사에 대해서 한번 이명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그 내용이다. 그래서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는 자신의 학교 폭력과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라든지 입장, 그다음에 위치, 그다음에 어떤 행동을 해왔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성찰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지 환경 탐색에는 나를 지지해주는 주변 환경을 탐색하고 지지 환경을 개발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루고 집단 사고 극복은 이제 뭐 집단 심리라든지 복종, 그 다음에 압력 이런 것들을 극복한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청소년 상담사 2명과 자원봉사 3명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가는 거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 담당자는 거기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조금 이제 조정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런 인원들은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기본적인 어떤 그런 안을 제시하는 거죠. 뭐 꼭 이렇게 있어야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자, 다음에는 친구 찾기와 친구 만들기입니다. 그래서 친구 탐색 및 나와 맞는 친구, 그 다음에 찾기, 친구 만들기.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청소년 상담사 2명이 이제 이러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라고 봤을 때 학교 폭력을 예방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는 실천 지침을 만들긴다. 그래서 청소년 상담사 2명과 자원봉사 3명을 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실천 지침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의 주제와 이 내용에 맞게 그리고 담당자들을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이제 이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진행해 나가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구성이 됐다 그러면 다음에 뭐냐면 이제 프로그램 지도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계획안을 만들잖아요. 우리도 뭐 예를 들어서 강의 계획을 만들자든지 이런 게 진행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여건에 따라서 이걸 만들어져 가야 되는 거죠. 자, 프로그래밍이 뭐예요? 너와 나다. 그 다음에 학습 시기는 1회기고 시간은 90분이다. 그러면 학습 주제가 뭐냐? 그러니까 너와 나니까 너와 나에 대해서 뭐예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것이다. 그다음 학습 목표는 뭐냐? 자, 자신이 친구들과 다름을 이해하고 친구들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공감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제 학습 목표가 이루어져 나가고, 자, 유의사항으로서는 자, 친구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나와 다른 의견에 비해서 비판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유의사항인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서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나와 다른 의견에 대해서 비판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비판하기보다는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데 이 다름을 인정하기가 이게 어렵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비판하지 않고 말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때는 왜? 이것을 수용하기 전까지는, 이해하기 전까지는 이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서로가. 그러니까 여기에 주제는 뭐냐면 서로를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지도안은 이제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강의를 진행한다, 그 다음에 교육을 한다 그러면 교육의 어떤 그런 도입 단계에서 이제 우리가 5분 정도로 해서 인사를 하잖아요. 뭐 이런 어떤 그 예를 들어서 뭐 독도법을 한다든지 뭐 각계 전투를 한다든지 뭐 사격수 예비 훈련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어떤 그런 주제에 대한 의미와 목표를 소개하게 되잖아요. 뭐 강사도 소개 간단하게 하고 이제 5분 정도 하고 90분에서 이제 이걸 맞춰가는 거죠. 그래서 자 이제 전개는 뭐냐면 자 활동지를 통해서 소설 속 등장인물, 어떤 중학교 폭력 피해자, 뭐 가해자, 방관자 입장에서 이제 감정에 대해 이제 서로 토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토론 과정에서 친구들의 관점과 이걸 입장을 이제 이해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설 속 등장인물에서 학교 폭력의 피해자, 가해자, 방관자 이런 입장과 감정에 이제는 공감하는 이런 이제 전개 과정 속에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지도안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요. 정리 단계에서 이제 한 15분 정도 이뤄가는데 자 다름에 대한 인정과 공감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활동의 의미를 되새긴다. 라는 것에서 이제 이 15분 통해서 모든 것들이 끝난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의 지도안이라든지 이것은 조금씩 변경이 될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뭐 5에서 뭐 예를 들어서 8분 정도, 뭐 10분 내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뤄가야 되죠. 그러니까 60분 정도라 그러는데 이게 너무 길어지면 안 되잖아요. 3분에서 이제 5분 정도. 뭐 여기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10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이제 완료가 돼야 되는데 그럼 얼마가 돼요? 5분하고 15분을 빼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45분 정도에서 요거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보면 요거는 조정을 해서 이루어져 가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지도하는 도입 단계, 전개 단계, 정리 단계. 뭐 여기 들어서 전개 단계에서 뭐 실습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실습에 대한 것들은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뭐 조기 어떤 시범 이런 어떤 시범 교육이 이제 이루어지고 또 여기에서는 실습이 이제 이루어져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추가해서 좀 그 시간 배분을 하게 되면 되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여기 프로그램 지도안이 이제 구성이 되고요. 자 다음에는 자 이제는 자 인적 물적 여기에서는 이제 자원을 선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본 프로그램의 진행은 어떻게 되냐면 청소년 상담사 2명이 주로 담당을 하고 교사 3명. 그래서 여기에서 이것을 기획하고 어떤 이제 보조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대학생 자원봉사자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3명 정도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가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청소년과 청소년 그 상담사 2명이 이제 주로 담당을 하죠. 그리고 청소년 이 상담사들은 어떻게 돼요?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총괄하고 있고 대학생이라든지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이것을 관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교사 3명이 이 프로그램을 함께 기획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진행을 맡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학생 자원봉사자는 교육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해를 하고 있고 상담사는 이제 자격증을 취득한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 있고 자 그다음에 인적 자원만 이제 있으면 되나요? 그렇지 않죠. 물적 자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중학교 학교 폭력 예방 사례는 물적 자원 분석이 결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이제 물적 자원이 이제 필요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제 예산 편성입니다. 예산 편성. 자 예산 편성은 이 예산 편성 프로그램은 자 프로그램의 특성상 청소년들에게 수강료를 부담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사실 보면 이런 어떤 그런 너나를 이해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해서 돈을 받고 한다 참 쉽지 않지요. 부담시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 프로그램이 절실한 상황에서 이 시범 사업으로 뭐 시교육청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등에 대해서 이제 보조금을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청소년 관련 기업이라든지 언론사 등과 연계해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개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기업이라든지 언론사는 어떻게 돼요? 이런 것들을 어떤 면에서 보면 그 프로그램을 협조하는 측면에서 홍보하는 측면에서 그 이제 홍보가 가능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일반에도 기여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이제 예상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시교육청에서 50부 정도의 그 지원을 의뢰하고 나머지는 뭐 기업이나라든지 언론사 후원을 이런 것들이 이제 모색해서 이루어져 간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산 편성의 사례를 보면 이제 프로그램 진행을 이제 총재 진행 그 비용에서 이제 50만 원 들어가고 뭐 상담원 초비용을 해서 시간당 뭐 50만 원을 해가지고 10주에서 일주에 2시간 해가지고 100만 원. 그다음에 이제 보조 지원자 활동비는 시간당 10,000원으로 해서 10주 일주에 2시간에서 20만 원. 그다음에 간식비 뭐 예를 들어 35명 정도가 대상이다 그러면 뭐 10주 정도에서 한 일주에 3,000원 정도에서 뭐 105만 원 정도. 시설 사용료 뭐 300만 원. 예비비 250만 원 정도 뭐 총계해 가지고 이제 뭐 시설 사용료는 사실은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안 줄 수도 있습니다. 이 시설 사용료는. 그래서 나머지 요 비용을 300만 원 가지고 이제 시설을 이제 사용하는데 예비비 이제 예비비는 지금 여기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비용을 맞춰서 이제 하는데 이 예산 편성에 있을 때 보면 실질적으로 보면 학생들에 대해서 이런 어떤 35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이 됐든 뭐 20만 원이 됐든 30만 원 사실 어떤 걷는 것들은 상당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뭐 기업이라든지 이런 어떤 거기에 이제 어떤 그런 예산 편성의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또 기업 활동이나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지원받아서 진행하는 경우가 또 이제 많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이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홍보입니다. 홍보 대상. 자, 홍보 대상은 어떻게 되느냐? 자, 이 프로그램의 홍보 대상은 어떤 면에서는 교사, 그다음에 학부모, 학생. 이게 이제 보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학교에서는 이제 교사지만은 그다음에 이 가정에서는 학부모잖아요. 그리고 대상은 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해서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과 기대 효과를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돼요? 자, 프로그램의 필요성, 기대 효과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즐겁게 친구들을 이해하고 어울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울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되는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학생들에게 이제 강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만 하면 끝나나? 그럼 아니죠. 홍보 대상이고 홍보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자, 첫 번째는 이제 교사 대상을 해서 홍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다수의 교사가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본 프로그램의 어떤 그런 그 예상 효과에 대해서 교사들이 신뢰할 수 있도록 어떻게 돼요? 프로그램의 예상 효과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이런 어떤 홍보를 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리고 홍보 방법의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요거 전에 이제 요거 적극적인 홍보를 해야 되는데 자, 학교에 직접 방문해서 교장이나 교감, 교사들과의 면담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의 내용과 활동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학생들을 참여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사실 이 프로그램을 이수했을 경우에는 이제 그 체험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활기록부에 기록해 주는 방법 이것들을 적극적으로 권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활기록부에 들어가지 않으면 많은 학생들이 참여가 어떻게 돼요? 참여가 저조하다. 저조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학생들이 나는 이러이러한 것들로 프로그램을 참여했습니다 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또 다른 쪽으로 이제 사용되는 어떤 역효과적인 현상도 역기능적인 현상도 있는데 그러나 좋은 쪽으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된다. 자, 그리고 학부모 대상으로 해서는 자, 학교 폭력의 어떤 심각성 그리고 그 어떤 자녀들이 가해자나 피해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한 방관자 이런 것들로 직면해 있다는 이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뭐냐? 이 프로그램의 기대 효과는 자, 인성교육 이런 측면을
알리고 그리고 행복한 학교 생활이 성적과도 직결되어 있다는 이런 것들을 홍보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부모들의 어떤 동의와 협조를 통해서 학교와 가정의 어떤 그런 일관된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어떤 그런 성실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학부모 대상으로서 이루어져 가야 되고요. 실적으로 학생 대상으로 해서는 어떻게 홍보가 돼야 되느냐. 자, 이 프로그램의 특성상 자, 학급 구성원 모두에 어떻게 돼요? 적극적인 이런 어떤 그런 참여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참여가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개개인의 어떤 청소년이 자신의 의미를 부여하도록 홍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즐거움과 유익함을 동시에 줄 수 있는 이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는 어떤 적극적인 이런 어떤 그런 적극적으로 홍보하면서 학생들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하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생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학생의 어떤 그런 그 적극적인 참여 없이는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즐거움과 유익함, 이 즐거움과 유익함이 있고 그래서 그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평가입니다. 그러면 청소년 대상 평가와 이 프로그램 기획 및 진행자 대상으로 해서 이제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청소년 대상으로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기획이라든지 진행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러면 이런 어떤 평가를 어떻게 해 나가야 될 것이냐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또 설문지 같은 걸 하나 만들어야죠. 평가 대상 리스트를 만들어야죠. 그 리스트를 만드는 것도 여러분들이 또 군부대에서도 개인적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갈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참고해서 여러분들이 또 활용했으면 좋겠다. 자, 참가서 평가서입니다. 참가하는 사람들 몇 학년 누구누구 뭐 남녀 그 이제 이걸 이름을 쓰게 됩니다. 그럼 또 이제 이게 대한 어떤 정확한 또 데이터가 나오니까 그거는 좀 이름은 빼고 하지요 항상. 자, 그러면 이 과정에 청소년 대상으로 참여한 이제 이 예방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제 이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어떤 과정이 가장 인상적이었는지, 그 다음에 이 진행자는 정말 어땠는지, 자기가 정말 어떤 그런 전문성을 가지고 정말 이 어떤 그런 그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최대한 어떤 그런 어떤 이 서비스잖아요. 그들을 돕고 그들에게 어떤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그런 어떤 교육을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평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프로그램 보조 진행자인 이 자원봉사자는 어떠했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또 이루어져 가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의 참여 인원수는 적절했는지 그리고 교실 분위기를 이전과 비교할 때 변화된 점이 있는지 있다면 모두 써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학교 생활에 대한 이전과 비교할 때 자, 변화된 점이 있다면 모두 써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에 포함되기를 희망하는 내용을 모두 이제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자, 본 프로그램에 제외되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뭐 내용이 있다면 써주고 그 다음에 본 프로그램을 친구들에게 추천하고 싶다면 그 일을 써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는 이제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나서 좋으면 어떻게 돼요? 뭐 친구에게 여러 가지 추천하는 거죠. 추천. 우리도 마찬가지로 뭐 좋은 예를 들어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뭐 음식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다양한 어떤 운동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그거 해보니까 참 좋더라. 친구한테 얘기하잖아요. 응? 이런 거 추천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전 홍보라고 해가지고 이런 어떤 입으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런 평가를 통해서도 학생들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그 평가 대상자를 통해서 학생들이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마치고 이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야지만 어떻게 돼요? 다음 그 어떤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이 프로그램에서도 좋은 프로그램, 학생들이 참여해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시 보완하고 이런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어떤 면에서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음 프로그램도 동일하게 진행된다 그러면 학생들의 어떤 그런 참여의 만족도 뭐 이런 참여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이 평가를 맞춰서 피드백 과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상당히 우리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다음에는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획과 진행자가 이제 평가입니다. 그래서 학교 폭력 예방을 마치고 이런 프로그램이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계획대로 진행이 되었는지 이게 이제 기획하고 진행자의 평가입니다. 아까는 여러 어떤 참가자 평가를 한다 그러면 자
프로그램 진행 과정상의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면 이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써달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참여 청소년의 반응은 어땠는지.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 좋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이런 참여 청소년의 반응이 정말 낮으면 그 좋은 프로그램이 어떤 좋은 프로그램은 많이 참여해서 좋겠지만, 그러나 이 프로그램들이 어떤 청소년의 반응에서 별로 어떤 반응을 얻지 못했다 그러면 그 프로그램은 오래가지 못하는 거잖아요. 응?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자, 프로그램 실시 장소는 어떻게 돼요? 뭐 적절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도한 결과가 산출되었는지, 응?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도한 게 뭐였는지. 이 학교 폭력이 많으니까 실적으로는 폭력을 예방하고, 이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학생들이 이뤄갈 것인지,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보면 뭐 인성교육이라는데 무조건 인성교육을 통해서 이것이 이루어질 것이냐라고 또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계속적인 이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의도한 것이 어떤 것이 산출되었는지,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해줘야 되는 거죠. 자, 다음에는 예산상의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자, 다음 그 프로그램에서 개선되어 있다면 이제 써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것들이 하나씩 다 정리가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제 보면 피드백 과정을 이루어져 가야 되는 이제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기획하는 어떤 그런 자들에 통해서 평가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지만 이 프로그램들이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루어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끝나고 나면 반드시 여기에서 보면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잘 진행이 되어 나가 있는지 반드시 이 평가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하나하나 진행되어 나갈 때 여기에서는 더욱더 이제 그 프로그램들이 완성 단계가 이제 높고, 또 우리 청소년들이 참여함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이제 어떤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이 이제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우리가 조금 이제 시간이 좀 내서 계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요것도 이제 뭐 1시간은 넘게 진행이 되는데 시간 관계상 또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이 벽을 넘어섭니다. 그러니까는 청소년들에게 여러 가지 어떤 스트레스도 많고, 그 스트레스를 여러 가지 어떤 게임이라든지 SNS라든지 뭐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실적으로 이 자신감을 통해서 그 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의 개발 절차라든지 필요성 및 기대 효과, 학습자 분석 계속 진행된 겁니다. 요구 분석, 선정, 여기다 물적 및 자원선, 요게 이제 계속적으로 홍보 평가까지 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군부대에 뭐 또 다양한 어떤 그런 뭐 어떤 직책이나 또는 어떤 그런 다양한 어떤 그런 업무를 맡고 계시지만 반드시 아마 이제 훈련이 끝나고 난다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끝나게 되면 이제 평가를 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든지 어떤 교육이라든지 끝나게 되면 반드시 성과 분석을 통해서 이런 어떤 그런 평가를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평가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통해서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될 건 뭔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한번 하나씩 우리가 넘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신감 증진 프로그램, 이 벽을 넘어서 여기에 이제 이 프로그램 개발 절차를 우리가 한번 보면 요 아마 프로그램의 방식대로 여러분들이 아마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지 교육계획서를 짠다든지 하면 상당히 아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자, 이 프로그램 개발 방향은 어떻게 뭘 조사해야 되냐면, 자, 사회적으로 현상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 환경 및 여건 조사가 필요하고 청소년의 문화적 특성을 조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환경에서 자라고 어떤 그런 특성을 여기에 청소년의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모르게 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런 거잖아요. 어떤 농어촌에서 자랐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도시에서 자랐든지, 그 다음에 어떤 대도시에서 자랐든지, 이런 학생들이 어떤 그런 요구사항, 그런 어떤 프로그램의 방향이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거기에 맞게 우리가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이제 개발해서 진행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 개발의 방향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자, 잠재적 대상 조사입니다. 그래서 참가 대상 청소년에 대한 이제 이런 것들을 조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청소년 욕구 조사, 그리고 대상 청소년들의 어떤 발달 특성을 분석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다시 이제 프로그램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분석은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 개발에 대한 어떤 타당성 분석은 어떻게 이루어져 가느냐? 우리가 여러 가지 논문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쓰게 된다 그러면 이제 문헌 연구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선행 연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러면 선행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참고 삼아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개발의 타당성 분석을 이런 어떤 문헌 조사를 연구를 통해서 이루어져 간다든지, 사례 조사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뭐 전문가분들 그런 그 자문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뤄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이제 그 프로그램 절차는 방향을 설정하고, 그다음에 대상자 어떤 그런 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어떤 타당성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다음에는 자, 프로그램 목적 및 목표 설정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목표 및 목적은 어떤 목적을 설정할 것이고, 그 다음에 목표는 어떤 것들을 이루어갈 것인지, 그 다음에 하위 목표는 어떨 것인지, 벽을 넘어서 이 벽을 넘어서라든지 넘어서 하게 되면 어떤 벽을 넘어서 이게 어떤 면에서는 큰 목표 설정이라 그러면 벽을 넘어서는 어떻게, 그럼 청소년 간의 이 벽을 넘어서는 어떻게 하시냐, 벽을 넘어서의 프로그램에 대한 것들을 또 소주제로 만약에 목표를 설정, 하위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면 뭐가 좋겠습니까? 벽을 넘어서 벽을 넘게 되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다 그러면 청소년들이 함께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벽을 넘으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됩니까? 서로를 이해해야 되고 서로를 여러 가지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마찬가지로 너와 나의 프로그램 있듯이 이 벽을 넘어서는 뭐 서로 간의 어떤 그런 그 이해하는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기다가 이제 소주제를 여기다 이제 잡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뤄가야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는 자, 프로그램 내용을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그런 내용을 개요하고, 그다음에 활동을 체계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선정을 해서 그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갈 것이냐, 여기에 대한 어떤 그런 프로그램을 설계의 어떤 그런 비용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그것이 이제 활동으로 구체화되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청소년들의 이런 어떤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제 시범 운영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가 방법을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이제 평가 방법이 있었잖아요. 평가 방법은 누가요? 그 대상자들은 어떤 그런 거기 참여한 사람들이잖아요. 참여한 사람들. 여기에는 뭐 기획, 이제 아까도 기획, 여기에는 진행자가 있었고, 그 전에 기획 진행자 전에 누가 있었죠? 여기에서 보면 참가자, 평가 대상자라면 참가자가 있었고요. 참가자가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참가자의 어떤 그런 마치고 나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따른 기획 및 진행자가 있죠. 기획 및 진행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걸 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그런 여기에서도 시범 운영에서 평가 방법을 설정을 하고, 평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제 지표를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범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평가에 대한 어떤 방법을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목표를 설정할 것이냐, 그 다음에 평가 지표를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간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한류라고 그랬잖아요. 한류 이제 보완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루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실질적으로 보면 처음 운영을 하고 이후에 다른 것들이 이제 막 빠지고,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것들이 막 추가되고 뭐 이런 상황들도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거기에 따라서는 정확한 이런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져 가야 된다. 그래서 이게 환류가 이루어져 가는데 꼭 시범 운영에서 평가를 통해서 이루어져 가면 그 평가에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나 보완이나 발전시킬 사항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돼요? 새롭게 여기다가 알려주고, 그 다음에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새롭게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들을 새롭게 보완하고 변경해 나가야 되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안 되면, 이런 어떤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이 환류 체계에서 여기다 올라가서 정확하게 프로그램을 다시 설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설계를 통해서 이렇게 계속적으로 오잖아요. 시범 이제 이 설계를 통해서 시범 운영을 하잖아요.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운영이 어떤 면에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이루어져 가는데 이 운영 자체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피드백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로 운영이 잘 된다 그러면 굳이 우리가 다른 것들을 우리가 갈 수 없는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운영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실적으로 보면 이제 부족한 것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평가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설계 과정을 다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면서 다시 이제 이런 과정이 이제 보완이 돼서 다시 이제 평가 과정 속에서 내려온다는 거죠. 그럴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 프로그램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돼 나갈 수 있도록 이런 평가를 통해서 진행돼 나가야 된다라고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프로그램의 필요성 및 기대 효과입니다. 요거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지났으니까 우리가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여튼 간에 좀 더 계속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운영하고 있는 교육과정이라든지 어떤 그런 그 교육 과목에 대해서도 이런 것들을 도입함으로써 진행해 나가면 다시 여러분들 어떤 그 후배들이 계속 와서 교육받는 데 있어서 상당히 업그레이드 된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되지 않을까. 그리고 또 행정을 맡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따르면 행정도 반드시 그것을 평가를 해서 또 이루어져 간다 그러면 상당히 또 아무래도 잘 진행돼 나갈 수 있겠다라고 어떤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10분간 휴식하고 계속적으로 진행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